94페이지. 자, 12번인데요. 자, 우리가 허가권자를 잠깐 보시면, 자, 원칙. 누구죠?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원칙적인 허가권자인데, 자, 예외적으로 누가 한다고요? 특광이 한다 그랬죠? 원래는 누구인데? 구청장인데. 그죠? 요 말 나왔다는 얘기는 원래는 구청장인데, 연재 구청장인데, 부산시장이 허가한다 그 뜻이죠. 한마디로 그냥 좀 대형 건축은 그냥 내가 만들어낸 겁니다. 한마디로 대형 건축물인데, 이 대형 건축물의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 몇 층 이상? 20층?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 항상 이런 뜻이에요. 21층 이상이거나 21층이 안 될 때에는 바닥면적 합계인 연면적이 10만 항상 따라가요. 층수 아니면 21층이 안 되면은 면적은 면적. 두 번째, 자, 10분의 3, 30%죠. 이상 중축했는데 중축해서 나온 결론이 이렇게 나온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총 3개인데 3개 하지 말고 2개 말하겠죠. 뭐하고? 공장하고. 공장은 무조건 층수 면적 관계없이 구청장이 허가권장. 또 뭐도? 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이 뭐 심의가 있는데 거기까지 시험이 나온 적 없습니다.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질문 길어가지고 뭐 잘 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특히 이거 2가지. 자, 그런데 여기서 요거 시장 군수, 경상남도 안에는 시장 군수는 100% 본인이 허가권자입니다.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죠. 다만 뭡니까? 도지사의 사전에 승인을 받고 하라.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면 승인 받고, 승인 받아서 허가해주고, 해당되지 않으면은 승인 없이 바로 그냥 허가해주고,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요, 첫 번째 요건 뭐냐? 요거 똑같습니다. 요거 대형 건축물입니다. 안 쓸게요. 여기 나오는 대형 건축물. 즉 여기에서 1번과 2번 해당되는 건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해당되는 것은 승인받고, 공장 창고는 승인받지 않는다 하면 되겠죠? 말 표현만. 2번하고 3번만큼은 여기에만 해당되죠. 그죠? 단 얘는 뭡니까? 조건, 도지사가 지정하고 공고하는 그 안에서만 요 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뭡니까? 자연환경 또는 수질 보호를 위해서 3층 이상 또는 3층이 안 되면은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인 5가지 건축물입니다. 011 위숙이죠.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위락, 숙박이죠. 그다음에 주거환경, 교육 가장 민감하죠, 그죠? 얘는 그죠? 우리 대한민국 주부들이. 그러니까 얘는 주교, 위락하고 숙박은 층수, 면적 상관없이 따라해 볼까요? 주교, 위숙. 주교, 위숙. 반대로 위숙, 주교. 그러니까 주교가 나오면 위숙이 나오고, 위숙이 먼저 나오면 바로 뒤에 주교가 나옵니다. 주교, 위숙인데 위숙, 자수 아닙니다. 아시겠죠? 위숙, 주교 이렇게 면적, 층수 관계없이 일단 이게 기본 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12번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죠? 여기 없는 거 고르는 거니까요. 자, 13번. 건축 절차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특시 특도시군구에 허가받아라. 그렇죠. 2번. 특별시 연면적 합계가 12만인 연면적이 12만이다. 그러면
10만 이상이죠. 예, 일단 여기 해당되죠. 10만 이상이죠. 특별시니까 특별시장에 허가받죠? 맞고요. 3번 2번의 경우 건축물에 관할구청장에 직접 건축물을 허가하려면 그러니까 여기 구청장이 예죠. 구청장이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시장의 사전승인 아니죠. 구청장이 아예 허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전승인은 뭡니까? 여기 시장 군수에만 나오죠. 그죠? 구청장은 아예 허가할 수 없습니다. 공장 창고가 아닌 이상은. 답 3번. 4번 위숙 주교.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주거환경이나 교환경, 위숙 주교 등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심의 거쳐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들 요거는 109페이지 요약집 109페이지 메뉴에 가로 3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는 연면적이 얘는 뭡니까? 도시배적이죠. 관농자에서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 건축물은 신고죠. 그죠? 예, 신고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110페이지 쌍가로 2번에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중 2번에 2번. 그죠? 관농자 3층 미만 200 미만은 신고인데 다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이라면 허가받고 방제지구 안, 붕제위험지구 안에서만큼만은 허가받고 다른 이런 지역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신고하면은 허가받은 걸로 간주를 한다 그랬죠. 14번. 요거는 그냥 하나만 알면 되는데 자, 요약집 109페이지 잠깐 보세요. 109페이지 요약집에 밑에 쌍가로 7번입니다. 대지의 소유권 확보인데 나 여기다가 건물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확보해서 내가 땅 사가지고 내 땅 위에 건물 짓는 게 당연히 원칙인데 그 말이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원룸을 여러 동 짓고 싶어. 여러 사람의 땅을 사야 된다면은 그때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만. 왜냐면 건축업자가 그죠? 땅을 여러 개 사가지고 나는 뭐 원룸도 원룸 다 내 거니까 101동 이렇게 10개 짓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원칙이 뭐라고요? 소유권 확보이지만 예외. 이렇게 여러 개 아파트 짓듯이 여러 동을 짓기 위해서 여러 필지를 사용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때 뭐라고요? 실무 가서 계약금만 지불하면 그 이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무 가면은 어차피 이제 땅 사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가 막 몇 개월 걸리니까 그 이후에 어차피 잔금 치르면 하면 되지만 어차피 돈은 줄 거니까 그 전에 미리 하는 거지. 빨리 하는 것이죠. 이때는 뭐라고요? 사용권을 확보하면 가능하다 그 말이죠. 확보하면. 그런데 가로 안이 중요해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이라면 왜냐하면 공동주택이 저를 보세요. 반드시 주택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파트는 주택법으로 주로 가겠지만 연립주택은 특히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상 건축업자가 많이 짓거든요. 그죠? 다세대 4계층까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 동 짓는다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공동주택이 분양 목적인 공동주택만큼은 반드시 뭐란 얘기죠? 소유권을 확보하고 하라 그 말이죠. 사용권 가져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럼 니은은요, 니은, 디귿, 리을, 미 여러 개 있는데 하나만 적어 놓은 겁니다. 하나만. 몇 프로 무조건 80%. 저를 보세요. 주택법 가서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80% 이상 사용권 확보하고 나머지는 매도 청구 대상인데 95% 이상일 때와 95% 미만일 때는 최소 80% 이상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최저 기준이 80% 이상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몇 프로 무조건? 80%, 100분 80 이상 동의 없고 지분합계도 무조건 80%고 이하 생략 3개인가 4개 더 있지만 지문에 뜰 겁니다. 하지만 그 지문들을 가지고 정답 처리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 처리는 원칙과 예외 기억 니은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박스를 보니까 매도 청구라고 하는 것은 저를 보세요. 무조건 어느 법 관계없이 매도 청구나 하면 무조건 뭐라고요? 공시지가 무조건 시가. 그죠? 개발된 이후의 시가. 그리고 쉽게 협의가 안 되니까 얼마 이상 협의? 30일 이상 협의가 바로 그 박스 안에 1번인데 이 3, 4는 절차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나와도 틀리게 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 문제 보세요. 14번.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기억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그 대지를 하려고는 얘는 무조건 소유권 확보를 해야 되죠. 그죠? 기억은 틀렸죠. 그리고 니은 디귿이 바로 조금 전에 아까 이하 생략 그 부분이에요. 일단은 기억만 빼고 다 답이라 그래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니은 디귿은 읽지 않을게요. 이렇게 기억만 알고 된다는 것 해주시고요. 해설에 있는 내용은 복습할 다 읽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건축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로 본다. 그러니까 신고 대상을 물어보는 겁니다. 틀린 것. 그러니까 신고 대상은 하여튼 시험 잘 물어봐요. 7문제 중에 한 문제가 신고 대상인 경우가 이래 보시면 돼요. 잘 물어봐요. 먼저 이것도 요즘은요. 법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대로 나오지만 한두 개가 꼭 이게 꽈 나옵니다. 그게 하는 게 있어요. 자, 먼저 틀린 거 하는 겁니다. 1번 연면적 150제곱미터 3층 건축물의 피난 계산 증설 먼저 보세요. 여기 요약집 보시면 신고 대상이 바로 어디 있습니까? 110페이지죠. 뭔가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을 일단 뭡니까? 대수선이잖아요. 그러면 요약집 보세요. 거기 박스 안에 110페이지 4번에 4번. 그렇죠? 전부 다 뭐만? 증설 없어요. 해체 없어요. 변경도 없어요. 뭐만 있었죠? 수선자만. 수선. 세 번째 수선만. 그러니까 1번은 밑에 증설자가 나오는 순간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1번 틀렸고요. 2번은 뭐냐? 연면적 180이고 2층 건축물 대선. 대선은 200 미만, 3층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180은 200 미만, 2층은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은 바로 요약집 박스 안에 3번. 3번이죠? 신고 맞죠? 그 다음에 3번. 연면적 27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자, 여러분들 거기 봐봐 요약집. 거기 4번에 3번 있죠? 방화벽이든 바닥 벽이죠. 이거는 면적 개수 관계없이 무조건 수선은 무조건 뭐라고요? 뭡니까? 신고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그때 수선인데 273층 안 중요해. 무조건 뭐라고요? 신고. 그 다음에 자 4번은 뭐냐? 1층의 바합이 50이에요. 2층의 바닥이 30이에요. 자, 잘 봐요. 이거는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봐요. 먼저 몇 층 건물이죠? 자, 2층 건물이에요. 요것이 약간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1층, 2층인데 자, 1층이 얼마라고요? 1층이 50, 2층이 30이죠. 1층이 50이고 2층이 왜 30으로 했을까? 하여튼 간에 그 모양이 뭐 이거 다 포함되는 거 아마 이래 되면 이상하다. 그래 어떻게 그래야 되냐? 이래 그려도 이게 포함되거든. 이게 몰라. 하여튼 30만 해 그냥. 좋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30이에요. 30이죠? 그럼 이게, 바합 얼마죠, 전부 다? 얼마예요? 80이잖아요. 하나의 건축물 바합을 다 합한 게 얼마예요? 그걸 뭐라 부르죠? 연면적. 그죠? 바닥 면적의 합계가 80이라는 얘기는 얘는 뭐야? 연면적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80이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분명히 예를 통해서 얘가 나와줘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연면적 100 이하까지는 신고잖아요. 그 신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약집 보시면 5번에 1 이하까지 건축물이잖아요. 여기는 신축이 포함되잖아요. 그죠? 건축물이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만 딱 보잖아요. 들어봐요.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질문 들어올 때 유일하게 여러분만 질문이 없었지만 박스 안에 1번을 보고 헷갈하는 거야. 1번. 바합이 85 이내에 중축, 개축, 재축만 신고 아니냐. 얘는 신축이거든요. 그렇죠? 얘는 1번이 아니라 5번에 1번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바합의 8 이내까지의 중축, 이내까지의 개축, 재축만 신고고, 그러니까 신축일 경우에는 밑에 거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잘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바로 4번 지문이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5번과 같은 거잖아요. 1번, 5번.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 이거잖아요. 좀 봐요. 이것도 봐요. 요거는 1층. 1층짜리 건물인데 바닥 면적 얼마라고? 얘는 100이잖아요. 100. 바닥 면적이 100이고 이 건축물의 연면적도 100이잖아요. 이거 맞는 거예요. 15번이 4번하고 5번 때문에 헷갈합니다. 하지만 바닥 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이니까. 그죠? 예. 넘겨보실까요? 자, 16번.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하는 거예요. 해당하는 것. 자,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관리지역. 들어보세요. 관농자 안에서의 3층 미만, 200 미만은 신고 대상이죠.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허가받죠. 그러니까 1번은 허가지, 허가. 신고가 아니죠. 허가 대상이죠. 그 안에서니까요.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네. 농림지역 200 미만, 3층 미만은 신고지만 방제지구 안에서는 허가죠? 아까 방제지구 안에서, 붕괴위험지역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만큼은 허가. 2번도 허가. 3번. 자연녹지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 자, 자연녹지는 도시지역이요, 도시 외 지역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도시 외 지역일 때 신고잖아요. 그 요약지 박스 안에 2번. 방금 2번. 관농자 안에서잖아. 그죠? 근데 자연녹지는 도시지역이니까 얘는 허가상이죠. 그렇죠? 예. 4번.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과는 연면적 400 이하의 창고. 창고는 얼마죠? 창고 두 글자죠? 200 이하죠. 400은 축사 400. 작물재배 4 이거죠? 예, 틀렸고요.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과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 이하의 공장은 신고인데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은요, 이러면 안 되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줄긋고요. 적으세요. 산업 유통형만 해당돼요. 이걸 들어가야 됩니다. 산업 유통형이 아닌 경우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약지 보시면 5번 아니구나. 5번에 4번. 그죠? 산업 유통형이 하나 더 생각.
그 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 들어가는 전제하에 맞게 할게요. 요즘은 그런 문제 없는데 과거에 논란이 났던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게 났습니다. 옛날에. 지금 그렇게 안 됩니다. 하도 우리가 막 이의제기 해가지고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이게 되는 게 있어요. 가장 옳은 것. 옳은 거 두 개예요. 두 개인데 그 중에 더 옳은 거. 지금 그게 안 됩니다. 그냥 옳은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반만 옳고 하나는 다 옳거든요. 그렇게 내가지고 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옳은 것. 그냥 틀린 내되지 뭐 가장 옳은 것. 지금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다. 냈다 그러면은 지문 속에 만약 냈다 그러면은 지문 속에 옳은 것만 한 개 딱 있어야 되면 한 게 없어요. 그죠? 근데 그렇다면 가장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가장 틀린 것. 그 틀린 거지 뭐다 가장 틀린 거야. 17번.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를 하기 위해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1번 맨 끝에 공장 X, 2번 창고 X. 일단은 공장 창고는 무조건 X. 그죠? 3번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요거는 자연환경은 요거죠. 어디 있습니까? 요거 하기 위하여 지정공고 연면적 자 1000 이상이니까 900 이하 틀렸고 3층 이상이니까 2층 틀렸고요. 위락시설 요걸 맞네. 위락은 요거 맞네요. 하지만 층수와 면적 틀렸고요. 4번에 주거환경은 요거네. 그죠? 요거 주거환경은 위락 숙박은요 다시 말하면 층수 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 건축하는 숙박 맞죠? 위락 숙박. 답은 4번. 5번 수질보 요거죠. 요거 수질보 마찬가지로 요거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수질보호 900 아니죠? 2층도 아니죠. 숙박은 맞네요. 답 4번. 18번 건축 허가의 취소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자, 요거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자 109페이지 요약집 109페이지 가로 6번에 있습니다. 반드시 박스 안에 취소하여야 한다 나오죠. 그죠? 딱 세 가지인데 미착수 2년, 공장은 3년, 하는 김에 신고 1년, 허가 대상 중 미착수 2년, 공장 3년, 이렇게 1년, 2년, 3년 여기에만 연장 있습니다. 몇 년? 1년. 다른 거는 연장 없습니다. 그리고 2번은 착수 완공 불능. 그 다음에 3번 뭐라고요? 경공매 6개월. 요거 딱 세 가지. 그러니까 18번에 1번 허가받고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왜냐면 현재 18 묻는 문제가 허가야 신고요. 허가잖아. 허가니까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틀렸죠. 그죠? 미착수 몇 년? 2년. 공장은 3년. 틀렸죠. 2번 1번의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맞죠? 3번은 공장은 3년. 공장은 3년. 공장은 3년 내에 맞죠. 4번 착수했으나 완공 불능이죠. 취소해야 한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맞고요. 5번은 경공매 6개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예. 자, 넘겨봐요. 19번 건축 허가 제한입니다. 허가 제한은 바로 109페이지 가로 5번에 있습니다. 가로 5번에 있는데 들어볼래요? 먼저 제한권자는 국장하고 그 다음에 시도의사인데, 여기서는 이제 특시 특도는 본인 이상은 허가받은 것으로 신고 대상 신고한 걸로 그냥 간주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2번. 그죠? 협의하면 허가받았거나 신고한 걸로 본다. 3번 협의한 경우에도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가설 건축물 허가의 기준에 맞도록 허가를 받습니까? 아니죠. 뭐 건축물이건 뭐 가설 건축물이건 무조건 협의로 끝.
허가 안 받습니다. 4번 협의한 공용 건축물 당연히 사용 승인도 받지 않습니다. 5번 위에 협의한 공용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를 해야 되겠죠. 21번 자, 가설 건축물의 내용인데요. 이 가설 건축물은 자, 112페이지 있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문제 풀면서 보겠습니다. 틀린 것 1번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면은 특시 특도시군구에는 허가받죠? 네, 신고 아닙니다. 허가받아야 되고요. 2번 1번의 경우 4층 이상인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에 허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3층 이하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4층 이하 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3층 이하까지만 허가받아 설치하죠. 4층 이상은 아예 안 돼. 허가하지 않습니다. 재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축조할 때는 신고하죠? 신고하고 착공해야 된다. 4번 신고든 허가든 간에 가설 건축물 존치기한은 3년 이내죠. 틀렸죠? 2년 아니죠? 똑같죠? 그죠? 3년 이내고요. 신고 대상도 3년 이내고요. 틀렸습니다. 다만 공사용 가설 건축물, 공작물 경우에는 공사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그래서 공사용의 공작물의 공사 완료 그랬죠? 얘네들은 3년이 넘을 수도 있다. 그 얘기죠. 5번. 답 4번이 4번. 틀린 거니까요. 5번. 존치기간을 연장할 때 가설 건축물의 건축주는 허가 대상은 만료 14일 전까지, 신고 대상은 만료 7일 전까지 신청하거나 신고하죠. 22번.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닌 것 틀린 거죠. 신고. 여러분들 그 박스 안에 요약집이 있는 내용 중만 보시면 돼요. 1번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2번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상추, 깻잎 등등을 다 팔으니까 수익금이 얼마? 100만 원 그랬죠. 3번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이 아니라 뭐라고요? 경비용. 그리고 가설문에서도 연면적이 얼마? 20이 아니라 10. 저로 설령 20이라고 칩시다. 이게 주거용으로 이게 합당합니까? 이게? 합당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라고요? 일단은 10. 경비용 10. 경비하는 사람들 일당이 얼마? 10만 원. 경비용 10만 원. 틀렸죠? 야외 흡연실 5글자죠? 50 이하. 5번은 하지 마시고 1, 2, 3 하면 돼요. 자, 넘깁니다. 자, 24번 볼게요. 23번은 중복되는 지문이라 한번 풀어주시고요. 간만에 넘어가죠. 24번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거부 등 설명으로 틀린 앞에 나왔죠. 한번 정리해보는 의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위락시설 위숙 주교.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부적합하다. 심의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번 숙박, 주교, 위숙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같은 지문이니까 넘어가고요. 3번 줄 거 보세요. 관광 휴게시설은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그죠? 위숙, 주교 요거니까요. 그죠? 위숙, 주교. 바로 109페이지 있잖아요. 맨 위에 4번에 위숙, 주교. 또 있죠. 방제지구하고 자연재해 위험지구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3번이 보세요.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방제지구죠. 5번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죠. 그죠?
요거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109페이지 요약집 109페이지 가로 4번의 박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4번처럼은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 정리하는 거니까 예, 해주시고 3번은 해당 사항이 없다. 25번 건축사 설계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여러분들 아까 전에 한번 했는데 113페이지 있죠. 허가 대상, 신고 대상, 리모델링 할 때는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해라. 하지만 신고 대상의 일부 중 대통령 영에 있는 것까지 알 필요 없지만은 그래도 2개 정도는 건축사가 설계할 필요 없다. 85 미만의 증계제, 3층 미만, 200 미만의 대수선. 그 2개만 찾으면 되잖아요. 2개만. 딱 오지 말고 몇 번입니까? 4번. 85 미만의 징계제. 해당하는 것만, 나머지는 보지 말고 해당하는 것만 찾으면 되죠. 26번. 건축물의 공사 감리. 바로 113페이지에 쌍가로 3번에 있습니다. 자, 먼저 책 잠깐 봐요. 요약집 1번 잠깐 볼게요. 자, 감리자를 건축주가 지정하는데, 자, 건축사 개인 지정은요, 허리 허가하고 리모델링 할 때는 건축사로 지정합니다. 하지만 다중이용 건축물은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 명령업자야. 아시겠죠? 허리는 건축사, 건축사는 허리가 좋아야 돼요. 그래 감리 받겠죠? 다중이용은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 명령업자. 자, 책 봐요. 1번.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또는 리모델링이니까 허리 허가.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된다. 맞죠? 2번은 뭡니까?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 15년이 경과된 이거는 뭐 틀리지 않습니다. 리모델링도 건축사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허리 1번, 2번은 건축사로. 3번.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설기술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죠. 그죠? 둘 중에 하나를 지정해야 되고요. 4번은요, 이렇게 내가 보니까 이렇게 야비하게 내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의 다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 시공자가 설계 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먼저 저를 보세요. 공사 시공자에게 시정해, 재시공해 한 후에 건축주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건축주에게 먼저 알린 후에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너 도면대로, 저를 봐요. 감리자가 보기에 시공자가 도면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가령 감리자가 이 건물 주인이 아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마음대로 건축주도 모르게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건축주에게 알린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건축주에게 일러 바치면은 당연히 요런 말들은 법에 없죠. 건축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똑바로 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건축주의 지시를 받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시공자가 도면대로 안 하고 있어요 라고 건축주에게 알린 다음에 일러 바친 다음에 건축주가 그래? 그러면서 그러면 가서 똑바로 하고 해 라고 하겠지 당연히. 그런 다음에 시공자에게 다시 해. 야, 건축주에 그래 하라고 했어. 안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뒤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요청 후에 아니라 건축주에게 알린 후, 뒤에 게 먼저입니다. 이렇게 이건 보니까 이게 저자가 맞는 것은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왜? 문제 출제자가 이렇게 낼 정도로 이렇게 영악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5번. 공사 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안 따르면 그때는 서면으로 공주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지요. 자, 27번 보겠습니다. 사용 승인입니다. 사용 승인은 114페이지 있습니다. 요약집에.
여러분들 요거 기억나죠? 착공 신고도 일단 잘 보세요. 어디 있어? 어이구. 착공할 때 이제